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책임자 박상호 외 연구원들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들이 올 6월에 만나서 7차례 이상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분석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단체로 누가 대표로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지난 6월부터 예산 분석 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까지 만나서 예산 분석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열띤 회의를 했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해 주신 모든 연구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보고대에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이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분석한 것들이라서 앞으로 이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선생님이 주신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내시청 복지과 팀장님이신 유수원 팀장님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이신 김정동 소장님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이신 박상호 소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이신 김민석 소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남협의회 부대표님이신 송가영 부대표님 와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대표님 인사 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대표님이 와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일정이 있어서 부대표님이 이렇게 축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가영입니다. 경남협의회 최진기 대표님이 이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셔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경남협의회에서는 이 예산 분석을 2016년도에 진행하였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7년 뒤 오늘 이 자리에서 23년도에 예산 분석을 하는데 원래는 경상남도라고 하면 장애인 복지, 경상남도의 장애인 복지는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회에서는 매년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경상남도에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한 경상남도에 4월에 정책 제안을 하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도에서 이 정책 반영이 조금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다소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이제 예산과 이런 복지의 현황을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경남협의회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는 19만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19만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이동하고
제대로 노동하고 교육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어야 되며 그 제도가 이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예산은 권리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없이는 권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 분석한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에 사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배제받지 않고 이 권리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대표님, 예, 축사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보시면 연대 반응으로 조요영 소장님이 하시기로 하였는데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가 이제 백자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오전에 불렀는데 이제 백자되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연대 발언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중에 오시고 나면 다시 불러서 연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저 연구 책임자이신 박상우 부장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고생을 참 제가 5개월 동안 예산 분석을 한다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 고생을 다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잘 따라와 감사. 먼저 잘 따라와 주신 연구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 예산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장애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한 30년 잘 저희가 예산 분석을 한 이유가 장애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관계 관심이 좀 좋았어. 그런데 오늘 주요 관청에서 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이제 이거 무슨 오 년 전에 예산 분석을 했을 때보다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자연 증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토대로에서 또 세상
이 예산 분석을 통해서 경남협의회가 더 앞으로 장애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박상원 소장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내빈 소개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 도청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진성미 주무관님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이신 이은혜 소장님도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장애인 청년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하연주 교장 선생님도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미처 소개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분석을 했습니다. 18개 시군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경과 보고를 조금 말씀드리면 6월에 1차 회의를 거쳐서 10월까지 7차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크고 작은 회의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연구원들은 박상호 연구 책임자 및 각 지구센터 1인에서 2씩 이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석 대상은 18개 시군 그리고 경상남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산 분석 자료집을 지금 3차 만들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7년, 그리고 2023년 4회차입니다. 그리고 예산 분석 보고대회를 하게 된 계기는 작년 2022년도였습니다. 이사님들이 다들 모여서 2023년도에는 이 보고 분석 자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 분석 보고대회를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총 예산에 비해 복지 예산이 너무나 작았고, 그리고 장애 인구는 총 인구 중에 장애 인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장애 인구에 비해 복지 예산도 당연히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 항상 뒷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대회를 하면서 너무 아쉬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분석 보고대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은 여기에 자리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발표자님, 임기창 발표자님, 이현애 발표자님, 그리고 최하름 발표자님, 김민석 발표자님, 박상호 발표자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발표는 대략적으로 한 5분 내외로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분석자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김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눈에 크게 띄는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었다.
먼저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약 297억 원으로 가장 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9억 원 증가, 중증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은 2억이 증감하였다. 이는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중 4%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단가 상승으로 인한 자연 증가율로 추측된다. 하지만 시추가 예산의 경우 1억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추가 예산은 국비, 도비로는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한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지만 단가 상승에 비례하여 증액대로도 부족할 판에 예산이 감축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부분이다. 김해 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발한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증액해야 할 것이다. 예산을 증액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38%,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 서비스 27%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김해시가 복지정책 비전으로 내세운 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및 사회 참여 지원 비전 목표에 한 발자국 내딛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 위주의 돌봄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 장애인 일자리 창출 12%,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29%,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김해시가 부족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신장장애인 혈액추석비 48%,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1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 예산 증액을 통해 장애인 건강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감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내년 김해시에서 이뤄지는 장애인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한 단기적 관심인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IL센터 지원 예산의 경우 도비지원센터는 1차 추경 이후 1천만 원 증액된 1억 9천여만 원이지만 11호 운영되는 IL센터는 1배소당 1억 4천만 원으로 도비센터에 비해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올해 삭감된 장애인 예산들을 살펴보면 올해 경상남도 및 김해시 예산이 장애 수당 및 장애 급여가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고 바우처 택시에 대한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김해시는 바우처 택시 시범 사업을 진행한 지역이며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대기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되었다. 이동권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임에도 관련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김해시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해시는 장애 출연율이 4.74%이며 현재 추세로서는 총 인구는 감소하고 장애인 인구는 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은 약 6% 증액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아쉬운 느낌이 더 컸다.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 어느 지역과 견주어도 장애인 관련 복지는 1등이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쉽게 증언이 안 됐다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또 김해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또 바우처 택시는 또 가장 먼저 이렇게 도입했다는 거 그런 것도 살짝 말씀드리면서 또 이번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또 팀장님도 열심히 소통을 하면서 열심히 또 복지에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양산시 김기창 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산시에서 발표를 맡은 남산장애인 자신감정 활동가 김기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없는 권리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예산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어떤 것도 예산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의 예산 중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남산 지역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한별만의 인구수 영상은 창원 기배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2023년 6월 기준 양산 전체 인구수는 85만 인만, 장애인 인구수는 17,000인입니다. 2021년과 비교하여 양산촌 인구수는 0.24% 증가하였고 장애인 수는 0.98%가 증가했습니다. 타 지역은 인구수가 감소하는 반면 양산시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으며 장애인 인구수 증가가 양산 전체 인구수 증가의 폭보다 높습니다. 양산시 예산을 보면 2023년 양산시 예산은 1조 2천억 원이지만 그중 장애인 복지 예산은 690억으로 전체 예산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은 4% 정도입니다. 양산시 장애인 복지 예산은 21년 대비 180억이 준공되었습니다. 그중 장애인 능률과 장애인 수당은 10억, 장애인 협동 지원 가동 예산은 87억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주간 활동 예산은 26억 정도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30억이 늘어났지만 많은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상세의 예산을 살펴보면 그중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장애인 인구수 증가 및 바우처 단가 인상으로 인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양산시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6,700명,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300명입니다. 양산시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18억으로 최저 시급으로 20시간을 적용했을 때 300명 정도 일자리를 사업에 참여하리라 알았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산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고 하는 것이 시민들만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전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지자체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예산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이번 장애인 복지 예산 분석의 결과물을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발표해 주신 미탄분들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밀양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발표는 박성우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다른 시보다 조금 농촌 지역입니다. 활전소 그러나 장애인 출연율이 8.4%에 육박합니다. 작년부터인가 장애인 복지 관련 과 관련 팀이 2개로 늘어났습니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된 지가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장애인 복지관이 생겼다는 걸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복지관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 얼마나 서비스가 늘어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계에 장애인계의 인원이 2배로 증가한 것밖에 없고 시 자체 사업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시 자체 사업이 2가지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나머지는 중앙정부 또는 경상남도 사업, 이때까지 해오던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도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복지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600억이나) 되는 예산이 있는데 돈이 없을까요? 고작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300억을 쓰고 있습니다. 밀양 인구의 10% 가까운 인구인데 일조라고 치면 3%죠. 3%의 예산만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에. 거기다 저 안에는 시설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300억 예산 안에 활동 지원 예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에게 갈 서비스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9,600억이나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당히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도 똑같은 형편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의량시 장애인복지 예산 보고를 해주신 박상호 발표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주시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발표를 김민성님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주 장애인 자유피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석이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주시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발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인구를 이야기하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진주시 인구수는 34만 4,440명이며 그 중에서 장애인 인구수는 18,146명으로 5.2%이고 경상남도에서 18개 시군 지역 중에서 세 번째로 장애인 인구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진주시 18,146명의 장애인 거의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은 미흡한 상태이었습니다. 진주시 장애인 복지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을 이야기하면 2022년에 465여만 원이었고 2023년에는 574억 원이었고 113억 정도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의 23.4%가 장애복지 예산이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 입자인 사업에는 총 148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25억 5천여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장애인 입자인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장애인 기관에서 파견 가서 하는 입자이고 준준 장애인에게 만드는 거의 중심을 맞추면 공공 입자인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준준 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상남도에 7개 지역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거의 중심은 준준 장애인이 맞추면 공공 입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거의 중심 준준 장애인 맞추면 공공 입자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장애인의 입장이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0주간 시간이 예산을 이야기할 겁니다. 2020년부터 2022년 3년 동안 8,600여만 원이었습니다. 단가는 상승했지만 예산이 동결했고 2023년에 6억 4천으로 예산이 증액했습니다. 약 10% 예산을 증액하였지만 제대로된 10주간 지원이 되지 않고 월 8시간이나 월 12시간, 월 40시간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월 8시간, 월 12시간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월 30시간이 지원이 되도록 매년 20% 이상 예산 수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비교를 좀 한다고 하면 진주시보다 인구가 적은 미안시는 26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4배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진주시가 조금 미안시보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다고 저는 많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장애인이 잘 태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시도 장애인 시주가 예산사업 예산이 조금씩 더 증액되어가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타시설이나 탈대가하여 자유퇴원에 필요한 예산은 영원이었습니다. 장애인이 자유퇴원하기 위한 자립호 운영비와 탈시설 접촉금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자립호도 한개 수도 없었습니다. 장애인의 자유퇴원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동권이 이야기 드린다면 진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예산은 인건비와 유류비가 상승했지만 2022년과 2023년은 23억 8천만 원이 예산이었고 예산은 동결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신규 차량을 4개 구입한다고 2억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년 특별교통수단 예산이 또 5만 원이 진행이 될지 좀 더 뭔가 예산안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바우처 택시 운영이 되었지만 바우처 택시 운영비는 3억 4,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이 앞으로도 동결하지 않고 예산이 좀 증가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편해지고 좀 많은 활동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을 보면서 장애인 보편적 복지 예산보다 장애인 단체 운영비나 행사 지원에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예산 분석 감소가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진주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진주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이 많이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보편적 복지에서 많이 활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주시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에게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슬로건을 보면 참진주 되어 있죠. 저는 참담한 진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지 예산만 봐도 너무나 예산이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마지막 발언 열심히 서야 되겠다. 서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원시 예산 분석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최아름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해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아름이라고 합니다. 창원시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총 인구는 100만 544명입니다. 그중 장애인 인구수는 5만 603명으로 경남 지역 시군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예산은 약 1,623억입니다. 이 중 활동 지원 예산이 659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보호 서비스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로 175억, 거주시설 예산으로 11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부서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약 95억으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고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예산으로 약 24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였을 때 전년도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동결되었고 신규 사업 편성을 위해 타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경우 동결되었고 복지 일자리는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여형 복지 일자리
일자리에서 감액된 만큼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크게 증액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활동지원 가산수당의 경우 대폭 증액되었지만 가상급여 대상자 수의 증가와 가상급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로 추측됩니다. 그 외 인건비 경우에도 단가 상승에 의한 자연 증가로 보여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되거나 삭감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예산 같은 경우 올해 신규 편성되었고 장애인 자립홈의 경우 지금까지 기간 예산으로 입주자에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한 채당 1,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립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오기 전 자립을 한번 체험해보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립홈 입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외 타부서에서는 각종 행사 및 기관 운영비가 소폭 증가되거나 동결되었고 각종 인건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예산과 장애인 교육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권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배차가 어렵고 장애인 콜택시 또한 배차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나 창원시에서는 장애인의 노동권, 이동권 등에 대한 권리 예산을 좀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꼭 반영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예산 발표를 해주신 최아령 발표자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성군 예산 분석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이은혜 발표자님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군 장애인 복지 예산 분석 발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은혜라고 합니다. 고성군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총 인구수는 49,857명으로 약 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출연율은 4,618명으로 고성군 총 인구수의 9.2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장애복지 예산은 약 106억 정도이며 그중 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36억 정도로 가장 많이 편성이 돼서 집행되고 있었고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도비를 포함하여 약 20억이 정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부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약 50억 중에 장애인 정신장애 요양시설에 약 26억으로 가장 많이 편성이 되었고 교통형차 콜택시 예산이 약 6억 정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수님 공약 상황이 교통약자들의 이번 군수님 공약 상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성군의 경우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반 회계는 7% 증가한 반면 장애복지 예산은 증액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증액된 예산이 거의 없다는 이유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고성군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022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2023년도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사업들이 많았고 반면에 2023년도에는 편성되었던 사업이 2022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1.2%, 그다음에 활동보조 가상급여는 108.7% 증액된 반면에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3.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는 24.1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지원 서비스는 73.11%, 그다음에 신장장애인 투석 지원은 21.5%가 감액되어 편성된 것을 보아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복지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성군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소득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예산과 지역 재활 시설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비해 현재 고성군은 자립생활 관련된 패러다임이 아니라 재활이나 케어의 서비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비해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을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예산은 올해 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관의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야 되고 이 부분은 군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부서의 예산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에 고성군 장애인 체육회 예산이 운영 지원이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해서도 조금 증액된 것이 보이지만 장애인 스포츠 광자 이용권 사업은 46.3% 감액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2023년도에 고성군에서 장애인 사례관리 지원 사업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것을 보았을 때 고성군에서 장애인들의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아직까지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애인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고성군에서 장애인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 재활 중심에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이번에 복지 비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 자립 지원 의식 고지 및 복지 증진이라는 복지 시책이 나와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재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군 지역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저희 자립생활센터 예산이 4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올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동결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가 지금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가 증액되지 않아 직원을 채용할 수 없을 정도로의 지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고성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말로만 복지 비전에서 말로만 자립 고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자립생활센터가 더 장애인들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중 편성되지 않아 저희 센터 운영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성군이 군 지역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저희 경남협의회에서 유일하게 군 지역이 구성입니다. 구성이기 때문에 군 지역이라고 해서 저는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고 앞으로 구성 지역이 더 새롭게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 고성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감으로써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해주신 위원회님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지금 발표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경상남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6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자리에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사진 한 번만 찍으세요. 이게 이제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자 기자님께서 사진 한번 찍어주신다고. 네. 네, 기자님이 이렇게 이제 기사를 내기 위해서 사진을 한 번만 찍어주시겠다고 하니까 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네. 난감하네요. 진행 중에 갑자기 이렇게 됐나요? 이 3초 이상 이렇게 정책위원회는 NG라고 하는데 방송사고라고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3초 이상 NG를 안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대회를 하면서 군으로 하면서 장애 인구율은 높아가고 복지 예산은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 게 너무나 지금 힘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도 같이 장애인도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제도나 편의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이제 떠나는 이유는 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군에서 좀 책임지 주시고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제가 나와야 되나요? 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그럼 이제 자리에 돌아. 이제 PPT가 가야 되기 때문에 자리로 이제 돌아와. 앉아주시면 뭐 가득 차 보이니까 그게 안 찍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들 발표해 주신 분은 자리에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장님 자기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김종선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예산 분석연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총괄적으로 이번 저희가 그 복지예산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앞에서 각 시군별로 발표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18개 시군을 모두 분석을 했는데 발표는 6분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2개 시군도 저희가 분석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고 자료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이번 예산 분석 목적은 경상남도가 장애인 예산을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 위해 할당하는 예산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여 정책 재원 등으로 개선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 성과의 분석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8개 시와 총 10개 군을 분석하였고요. 첫 번째로는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현황을 분석하고 장애인 복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복지 정책 비전은 어떠한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 예산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에서는 일반 현황과 장애인 복지 예산 분석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총 인구는 326만 3,251명입니다. 장애인 인구수는 19만 207명으로 그 인구당 장애인 출연율은 5.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와 장애인 출연율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장애인 출연율은 5.08%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출연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단위, 군 단위 인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시가 창원시로 나타났고요. 창원시의 인구는 101만 4,544명, 두 번째로 높은 시가 김해시 53만 2,950명, 그리고 세 번째로 양산시가 35만 4,648명으로 나타났고요. 군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군이 함안군으로 6만 760명,
거창군이 6만 356명, 창녕군이 5만 7,7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장애 인구수인데요. 장애 인구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창원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5만 6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구가 높았던 김해시가 두 번째로 25,285명으로 나타났고요. 인구 대비보다 장애 출연율이 높은 도시로는 진주시가 18,1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단위는 거의 비슷한 인구수를 보이는데요. 창녕군이 가장 많은 5만 468명, 거창군이 5,015명, 함안군이 5,0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출연율인데요. 출연율은 인구와는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밀양시가 가장 높은 8.77%의 출연율이었고요. 다음으로 사천시가 6.74%, 통영시가 6.2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시 단위보다 출연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령군이 11.36%, 합천군이 11.30%, 합천군이 10.3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분석했는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가장 많은 창원시가 전체 예산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그래프입니다. 창원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예산 총 예산인데 3억 2천으로 나타났고요. 일반 복지 예산이 3조 2천억이었고 일반 복지 예산이 1조 2천억, 그리고 장애 복지 예산이 1,620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밀양 같은 경우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거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 단위에서 장애 복지 예산의 비율은 밀양시가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지역 예산이고요. 보시다시피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제일 작은 조그마한 그 차트가 보이실 건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장애 복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예산은 이로 넘어가고 다른 그래프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총 예산은 10조입니다. 10조 7천억이고요.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 예산은 5조, 그리고 장애복지 예산은 4조로 나타났고 장애복지과 예산은 4조 1천억으로 나타났습니다. 4조가 죄송합니다. 4조 1천억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올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예산 아까 개별 발표에서도 나타났었지만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예산이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만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놀라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거제시가 장애복지 예산이 23년도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적 감액은 0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12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들은 뭐 크고 작은 부분들은 있겠지만 총 예산이나 일반 복지 예산이나 장애 복지 예산이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증액이 있었지만 거제시에는 장애 복지 예산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했습니다. 네. 시에서는 거제시만 감액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장애 복지 예산이 0으로 표기된 지역이 고성, 함양, 합천군이 있는데요. 이 세 개 지역은 장애 복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된 지역입니다. 네, 나머지 지역은 조금이라도 다 증액들이 있었는데요. 이 세 개 지역은 비교 증감을 통해서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뭐 공공물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나 하다못해 모든 공공요금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인건비조차도 오르고 있는데 장애인복지 예산은 오히려 감액이 됐다라는 건 증가되는 이런 그 물가도 전혀 반영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장애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각 지자체들을 상대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총 예산은 6,250억이 늘어났고요. 복지 예산도 542억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5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아까 창원시에 최하동 선생님께서 보고하실 때 창원시에 이런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셔도 되지만 이 뒤에 제가 그래프로 표시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는 거주시설이 총 3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거주시설이 11곳, 그룹홈이 53곳이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자립홈이 2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느냐? 거주시설에는 1,468명이 현재 거주 중이고요. 단기시설에는 156명, 그룹홈에는 215명, 자립홈에는 36명이 현재 입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곳에 지원되고 있는, 아까 제가 입소 개수를 말씀드렸었는데, 지원되고 있는 총 예산, 경상남도 내에 있는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606억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시설에도 44억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룹홈에는 30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홈에는 현재 2억 2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지원되고 있는 예산 대비 아까 현재 입소 인원으로 저희가 나눠서 그럼 한 명당 얼마씩을 지원하고 있느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 한 명당 지금 현재 4,1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단기시설에는 2,8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에는 1,4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립홈에는 6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주시설에 입소한 인원들에게 물론 그 사람한테 4천만 원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입소 인원 대비 예산 지원폭을 보면 거주시설에 막대한 예산들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자립생활 운동을 한 지가 지금 15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2017년 예산 분석 때보다 올해 예산 분석에서 아무래도 시설 예산보다는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복지 예산으로 쓰이는 예산들이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산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는 거주시설의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지역사회에서 쓰이는 예산은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쓰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동 지원 예산 또는 시추가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시설의 분단위로 가면 그 예산들보다도 거주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자립홈은 저희 자립생활센터에서 거의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홈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거주시설에서 지역으로 나오셔서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임시로 입주하시는 곳이 자립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주거지가 아닐 뿐더러 그 자립홈 내에서 장애인 자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과 그 과정들을 거쳐서 지역사회로 나오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자립홈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 개소당 1,000만 원, 올해 현재 기준으로 한 개소당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저희가 담당자 인건비조차도 지금은 지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자립 서비스들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들이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책적 제안을 드린다면 거주시설 보조금 지원 대비 자립홈 운영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거주시설 내에 또는 단기 그룹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경상남도 전체 다 합쳐도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만 명의 장애인인데 그 19만 명에 대한 지원보다 거주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장애인들은 지역에서 살고 본인이 원해서 시설에서 거주를 원하는 장애인들 시설에서 살 수 있지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더 많은 복지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격려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에 있는 마지막 저희 정책 제안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핵심 내용들만 적어놨을 뿐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책자를 확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제안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분석하는 과정에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진 않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담당 공무원의 숫자 천차만별입니다. 뭐 장애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장애 담당 공무원분들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통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통영에는 과장님을 포함해서 장애 담당이 총 4분밖에 되지 않으세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인원이 확보가 되고 장애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더 많은 공무원들의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결론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복지 예산이 당연히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정책을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조사비라든지 이 장애인 정책을 위해 개발하는 연구 개발비도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별로 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지금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각자 지역에 맞는 장애인 복지 사업들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